장재원 감독의 신작 파묘가 현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관객들의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일부 관객들은 장재원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뛰어난 수작이라는 평을 내놓는 반면 다른 일부는 예상과 너무 다른 전개에 당황스러웠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파묘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파묘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은 나이에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무당 이화림은 그녀의 조숙격인 법사 윤봉길과 함께 자손들이 괴이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부잣집을 찾게 됩니다. 이화림은 이들의 증상을 보고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묘바람이 들었다며 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화림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관 김상덕과 장의사 고영근을 불러 함께 일을 할 것을 권합니다. 많은 의뢰에 비해 이들은 당장 문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너무나 흉흉한 기운을 뿜고 있는 이름 없는 묘에 김상덕은 한 차례 의뢰를 거절합니다. 미국에 좀 이상한 집안에 다녀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뭐 그냥 부자예요? 시작이 좋네. 내가 한 40년 단파 먹고 살았지만 여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박재구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대살굿을 해보죠. 그러나 결국 간곡한 의뢰인의 부탁에 파묘를 진행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있던 사악한 기운을 품은 조상 귀신이 의뢰인 가족들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조상의 정체는 일제강점기 유명한 매국노로 조선의 청년들을 허무하게 전쟁으로 떠민 것 같은 장면 또한 스쳐가죠. 어쨌든 이래저래 관을 화장하며 갓 태어난 의뢰인의 아들을 구하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더욱 큰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장을 한 무덤 밑에는 관이 하나 더 있는 첩장이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와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관을 어떻게 처리할까 김상덕 일행은 고민 끝에 의뢰인의 가족에게 소재를 묻기로 합니다. 이후 왜 밑에 관이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의뢰인의 가족들의 말을 듣고 김상덕 일행은 빠르게 관을 태워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봉인에도 불구하고 관의 주인인 온이는 결국 관에서 뛰쳐나와 법사 윤봉길을 혼수 상태로 만들고 인명피해 또한 일으킵니다. 이 온이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활약했던 장수를 일본의 음양사가 한반도의 전기를 끊을 목적으로 묻어둔 것으로 위에 있던 묘는 이를 숨기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던 것이죠. 김상덕 일행은 온이가 잠든 자리에 쇠말뚝이 있다고 추측해 이를 없애면 온이 또한 사라질 것이라 예상하며 이화림이 시선을 끄는 동안 김상덕과 고영근이 쇠말뚝을 찾기로 계획을 끓입니다. 그러나 쇠말뚝의 정체는 온이 그 자체인 것으로 밝혀지며 순식간에 모두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김상덕은 온이의 성질이 불타는 쇠로 음양오행 중 그와 상반되는 물에 젖은 나무막대를 사용해 온이를 반토막 내 물리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일단 영화에서 가장 불편하게 여겼을 것은 장르의 갑작스러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번 파묘는 이야기의 진행을 크게 초반부와 후반부 크게 둘로 나누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에피소드가 병렬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리된 이야기의 분위기가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 몇몇 관객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이죠. 대부분 관객들은 초반부 진행 중 드러난 묘주의 음산한 모습과 더불어 오컬트 무비의 정석으로 진행되는 전개와 연출에 크게 호평을 했습니다. 더불어 초중반 진행은 조상 귀신을 테마한 것을 끝으로 이미 일정한 완성도를 지닌 형태로 잘 마무리했기 때문 아직 풀리지 않은 묘지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 높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 관에서 온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떨까요? 과연 그렇게 형편없는 완성도를 지녔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에서 뛰쳐나온 온이의 첫 등장시는 꽤 파괴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며 특수효과 그리고 전개에 이르기까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형편없다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갑작스럽게 민족주의를 운운하는 억지스러운 상황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저는 일본 음양사 조선 총독부 출신으로 유추되는 조상귀신 등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웬만하면 꺼려하는 김상덕이 갑작스레 묘를 다시 꺼내자는 캐릭터의 붕괴가 더욱 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객들이 느꼈던 당혹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오컬트, 더 넓게 보면 호러 장르에서 기대했던 재미를 후반부에서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후반부 파묘의 전개나 이야기 구성 방식은 공포영화라기보다는 버디무비 속성이 강한 전대물에 오히려 가깝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림은 사무라이 오니가 다른 악령들과 달리 물리적인 힘을 가진 요괴라 더욱 두려운 존재라 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진정한 공포는 무지에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에서 올 때가 더 두렵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전반부 유리창문에 희끄무리하게 비춰지는 조상 귀신이 저는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오니를 퇴치하는 방식 또한 처음 음양오행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개연성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작품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민간신앙 요소가 겉으로 세련되게 표현되는 반면 그 깊이가 얕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약 조절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다가 결말이 너무 매가리가 없다는 말이죠. 아마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관객들은 파묘를 보고 실망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확실히 장재원 감독이 이번 영화를 위해 본인의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총동원했는지 그 만듦새가 돋보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김상덕, 고영근, 이화림, 윤봉길 등이 독립운동가인 것을 제외하고도 도깨비 불에 홀렸다는 말을 연출로 표현한 것, 대살굿이나 노래온나, 오니 등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즐길 거리가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매니악한 영화라고도 할 수 있죠. 이번 파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알람, 구독 설정,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